자, 이제 오늘이 며칠째인가요? 오늘이 아이들이 한 12일째쯤 되나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집 보낸 부모의 마음 그런 거 같죠? 이제 가정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말 잘 듣게 키운 그런 그 아들, 딸도 있고 상당히 좀 자율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키운 아들, 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싶으시죠. 여기다가 만약에 CCTV를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아유 얘가 시집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시댁에다가 CCTV도 하나 좀 이렇게 달아놓고 전화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싶으시죠. 실제로 예전에 모 유학원에서 부모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CCTV를 달았습니다. 실제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자기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회사 대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직원들 동향 파악을 위해서 아마 CC 카메라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아마 진짜 누가 그러던데 어떤 분이 옛날에 OSS 학부모는 아니고요 뭐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편의점에 이렇게 CC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 직원이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자식 또 저거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시집 보내놓고 시집에 가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CC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가끔은 때에 따라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또 혼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홈스테이 가족에다가 CCTV 달아놓고 OSS에다가 CCTV 달아놓고 그러면 꼭지 돌거려. 그 전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한 유학원에서 CC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뭐 걸터 앉아 있다 뭐 한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망했어요.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이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저는 가끔 그런 경우 봐요. 이제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의 뭐 까똑 소리가 나면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남편 몰래 이렇게 핸드폰으로 도대체 누가 카톡이 오나 이런 거 보고. 근데 저는요 그쯤 되면은 갈라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믿지 못하면은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OSS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잘 믿는다 하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아이들도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의 손을 너무 많이 탄 아이들이 항상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봅니다. 부모 눈치를 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수학을 어디까지 해오라 이렇게 하고 엄마가 또 숙제를 따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부모가 내주니까 우리 아이는 숙제를 여기까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엄마 숙제가 먼저가 됩니다. 그러면 애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습관이 된 애는 절대 자율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있어. 잠깐 어디 갔다 와서 보면 또 그 자리입니다. 야 너 왜 안 하고 있어? 옆에 서 있으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나가달라고 부모가 요구했으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대충 선생님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 빨리 자꾸 또 가자.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부모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자율적인 아이, 자기 주도형 아이로 조금 하기 위해서 아이를 OSS에 보내셨죠. 그러셨죠. 그러려면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를 부모가 너무 리모컨으로 조정하시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오늘은 우리 애가 어떻게 했나요? 학교 가서 잘했나요? 뭐 했나요? 그런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효과가 나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한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홈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도 어떤 분은 이제 영어가 능통해갖고 홈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홈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물건 사주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홈 엄마하고 같이 가서 쇼핑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홈 엄마가 엄마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자꾸 해줘 버릇하면요, OS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잘 보는구나, 우린 그냥 뭐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되겠네, 이렇게 타성이 붙는다고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엄마가 홈에 가 있는 동안은 부모의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을 이제 OS에서 선생님들한테 맡겼으면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끔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이거 했나요? 이빨은 제대로 오늘 닦았나요? 뭐는 했나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했듯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자율권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가 맨날 이렇게 참견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믿을 수 없으면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띵트가 똑같던데 이게 누굴까? 핸드폰을 보고 꼭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쯤 되면 그건 부부간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설령 모르는 여자한테 왔더라도 알아서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은 아닐 거야. 무조건 믿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식을 널리 여기까지 보내놓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의 신뢰가 그만큼이 안 섰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야만 아이가 성장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관심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관심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오늘도 이를 잘 닦은 것 같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특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절고 이빨 닦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애 이빨 닦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말보다는, 그거는 선생님 들으면 참 맨날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피곤해요. 선생님이 리모컨에 조종받는 것 같아서. 똑같은 말이라도 선생님, 오늘 우리 애가 이를 잘 닦은 것 같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칭찬으로 선생님의 길을 살려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저희가 가끔 선생님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아이에게는 조금 소홀해지는, 오히려 선생님이 책임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부모님의 요령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